지수는 출근 첫날부터 최 부장에게 모욕과 갑질을 당하고 회사 분위기는 최 부장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분위기인데 자료조사 중 돌아가신 엄마의 기록을 발견한 지수. 최 부장은 기록 열람을 한 지수에게 위협을 가해오고 과연 무엇 때문에 최 부장은 그녀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 앞에 서 있는 이지수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겨우 취업한 첫 직장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웅장했고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행정팀이 있는 6층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이지수입니다. 행정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영의 미소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어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다가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지수 씨 자리예요. 컴퓨터 비밀번호는 메모해놨으니 확인해봐요.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고 누군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었죠. 저기 다들 왜 이렇게 긴장해 있는 거예요? 옆자리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장님이 오시면 조용히 있어요. 괜히 눈에 띄면 당신도 타겟이 될 거예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고 그의 등장과 함께 사무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런 허접한 서류를 누가 만들었어? 최영민 부장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고 한 직원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이지수는 그 광경을 보며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죠. 대학 시절 꿈꿨던 직장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 새로운 직원이지? 갑자기 최 부장의 시선이 이지수에게 향했습니다. 이지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이지수입니다. 최 부장은 이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정팀 경력자를 뽑으라고 했는데 또 신입이네. 인사팀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이지수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일고 있었죠.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회의야. 신입이니까 회의 자료 준비해와. 병원 경영 현황 분석해서 보고서 작성해. 이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첫날부터 그런 보고서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의문이었지만 최 부장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이지수는 주어진 시간 안에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과 함께 곧 망할 일이라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이지수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나 발표가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최 부장이 손을 들어 중단시켰어요. 이게 뭐야? 내가 만든 자료는 쓰레기야. 당장 다시 해.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첫날 받은 정보로는 이 정도가 최선이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최 부장은 이지수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소리로 소리쳤죠. 뭐? 내가 지금 변명하는 거야?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그런 태도부터 고쳐. 회의는 결국 최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끝났습니다. 이지수는 자리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옆자리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대단하다. 보통 신입들은 첫날 울고 다니는데. 그냥 이상해서요. 이렇게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지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보기로 했어요. 신입 교육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의료진 기록 보관소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해보니 과거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의 명단이 나왔고
그 중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선영 이지수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이지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 병원에서 일했다고. 이지수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그 파일은 추가 접근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을 지원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수야, 내 부모님이 너를 위해 남긴 것이 있어. 병원에서 찾아야 한다. 그때는 할머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씩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수는 결심했어요. 이 병원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그 첫 단서는 바로 어머니의 기록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지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출입카드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들어간 보관실은 오래된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지수는 20회 전 의료진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영 어디 있지? 서류함을 뒤지던 중 마침내 어머니의 인사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선영은 20년 전 이 병원의 유능한 외과 의사였고 당시 병원장이었던 이병철의 신임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병철이 바로 이선영의 시아버지, 즉 이지수의 친할아버지라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가 병원 설립자의 손녀라고. 이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외할머니는 부모님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단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려주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발견한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선영과 그녀의 남편은 2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병원 내부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최영민이 갑자기 승진했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 이지수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과거 환자 기록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환자들의 명단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몇몇 환자들은 의문의 사망 기록이 있었고 이선영이 그 사망 원인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메모도 발견했어요. 엄마가 뭔가를 알아냈던 거야. 이지수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던 중 갑자기 누군가 보관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숨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영민 부장이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 최 부장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지수는 서류함 뒤에 잘 숨어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자신의 용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특정 서류함에서 파일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한 후 다시 넣고 나갔습니다. 이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이 확인한 서류함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특별 임상실험 마이너스 기밀이라고 적힌 폴더가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그 폴더를 꺼내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어요. 이게 뭐지? 승인되지 않은 임상실험. 폴더에는 병원이 20회 전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실험을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으로 인해 여러 환자가 사망했지만 모두 자연사로 위장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발견한 비밀이었을까요? 다음 날, 이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내용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고 이지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20회 전 사고 기록이 있을까? 이지수는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정보팀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배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성공했고 과거 보안 카메라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20년 전 날짜를 입력하자 여러 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주차장 마이너스 북쪽 출구라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흑백이었지만 선명하게 그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 한 여성이 서둘러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지수는 그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이선영은 차에 타자마자 급히 출발했고 그 직후 검은색 차량이 그녀를 뒤따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어요. 이지수는 다른 카메라 영상을 찾아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의 모든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앴구나. 이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병원의 불법 임상실험과 관련된 누군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이지수는 재빨리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전, 최 부장은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었어요. 그는 이지수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업무를 지시했고 마치 그녀를 지치게 만들려는 듯 했습니다. 이지수 씨,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제 뭐 했어? 최 부장이 갑자기 이지수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니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요즘 너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않아? 기록 보관실에는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야? 이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부장이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업무 파악을 위해 예전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지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 이지수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혹시 이지수 씨죠? 저는 이혜준입니다. 외과 과장이에요. 이지수는 갑작스러운 접근에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혜준 의사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이혜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당신이 이선영 선생님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병원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도요. 이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혜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당신 어머니의 제자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중요한 자료를 맡기셨습니다. 오랫동안 그걸 지켜왔어요. 이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제자라니, 그것은 어머니와 직접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그 자료가 뭔가요?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위험해요. 오늘 저녁 7시 병원 뒤 카페에서 만납시다. 그때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혜준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지수는 혼란스러웠지만 기대감도 컸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과거와 연결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이지수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자주 확인하며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중 최 부장이 갑자기 이지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지수 씨, 들어와요. 이지수는 긴장한 채로 최 부장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최 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서류를 보니 이지수가 최근에 접속한 병원 시스템 기록이었습니다. 이지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시스템 사용 기록인 것 같은데요. 맞아. 그런데 왜 자네가 과거 환자 기록과 보안 카메라 영상을 뒤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 이지수는 순간 답변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제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최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이선영 그 이름은 오래전에 잊었어. 그런데 그의 딸이 여기 왔다니. 이지수는 최 부장이 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최 부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충고 하나 해줄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파헤치면 좋을 것 없어. 자네 커리어에도 도움 안 돼. 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고개를 들어 최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제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최 부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고였어. 불행한 사고,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 이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욱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녁 7시 이지수는 약속대로 병원 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혜주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지수가 자리에 앉자 이혜주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화면에는 20회 전 날짜의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비승인 임상실험 중단 요청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이선영의 서명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 문서를 작성하셨어요. 당시 병원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었고 여러 환자가 그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실험 중단을 요청하셨죠. 이지수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환자들의 이름과 증상, 그리고 사망 원인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문서가 당신에게 있는 거죠? 어머니께서 사고 전날 저에게 맡기셨어요.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해 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혜준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고 후 병원은 급격히 변했어요. 최영민이 갑자기 승진했고 이병철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그 임상실험에 관한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증거였어요. 그럼 최 부장이 우리 부모님을 죽인 건가요? 직접 손을 댄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이혜주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이사회 명단이었어요. 당시 이사회에는 김상훈 이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임상실험의 주도자였고 최영민은 그의 오른팔이었죠. 하지만 사고 후 김상훈은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로는 은퇴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이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도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병원은 정치권과 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 임상실험도 그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돼요. 이지수는 할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병원 옆 요양원에 계세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병원의 명예회장이시죠. 이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수는 병원 옆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양원은 고급스러웠고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어요. 이병철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간호사는 이지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약하셨나요? 회장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객을 만나지 않으세요. 제가 그분의 손녀입니다.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짧은 대화 후 그녀는 이지수를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지수는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70이 넘은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위험이 있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이병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지수는 천천히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지수입니다. 이선영과 이준호의 딸이에요. 이병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지수 살아있었던 거야?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병철은 눈물을 참으며 손을 뻗었어요. 이리 와라, 가까이서 보자. 이지수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이지수의 얼굴을 만졌어요.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 눈빛이 꼭 선영이와 같아. 이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지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죠?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어요. 이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건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란다. 내 부모님은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이병철은 20회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불법 임상실험, 환자 사망 은폐, 그리고 이선영이 이를 폭로하려 했다는 사실까지요. 내 어머니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녀는 그 실험을 중단시키려 했지. 하지만 그 뒤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이 있었단다. 누구였어요, 할아버지?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결되어 있었어. 그들은 새로운 약물을 빨리 시장에 내놓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을 희생시켰지. 내 어머니가 이를 폭로하려 하자 그들은 이병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아들과 며느리인데. 나도 협박을 받았단다. 병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미 사망했다고 들었어. 사고 현장에서 내 시신도 발견됐다고 보고받았거든. 이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죽음까지 조작되었다니요. 외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도망치셨어요. 엄마로부터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으셨대요. 이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구나. 내가 너무 오래 침묵했어.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최영민 부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누구와 면담하고 계신지. 이지수 씨? 최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지수와 이병철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이병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장, 이제 그만두게.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어. 최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병원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네. 이 아이는 내 손녀야 이선영의 딸이라고. 최 부장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회장님, 이 일이 공개되면 병원은 끝장납니다. 20회 전 일을 지금 와서 파헤치면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이병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네. 최 부장, 자네는 이제 물러나게. 오늘부로 자네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겠네. 최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지수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의심했었지. 하지만 넌 이미 늦었어. 증거는 다 없앴으니까. 이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긴 자료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준 과장도 증인이죠. 최 부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해준, 그 겁쟁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이미.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방문이 다시 열리고 이해준과 함께 여러 명의 경찰이 들어왔어요. 최영민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증거인멸, 살인 교사, 병원 자금 횡령 혐의로요. 최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곧바로 제압당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진짜 배우는 따로 있다고. 경찰이 최 부장을 데리고 나간 후 이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최 부장 말대로 진짜 배우가 있을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병철은 이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옳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도우마. 이해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확보한 증거로는 김상훈 전 이사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정치인들과 기업가들도요. 이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말게. 이제 이 병원은 새롭게 시작해야 해. 한 달 후 병원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최영민과 관련된 모든 비리가 공개되었고 그와 연결된 여러 인물들이 체포되었어요. 김상훈 전 이사도 해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병철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어요. 이제 우리 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윤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지수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제 손녀 이지수를 병원 이사회의 새 구성원으로 소개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지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 병원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지수는 병원 옥상에서 이혜준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 부장이 말한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해요. 이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찾아낼 거예요. 당신 부모님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지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제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것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이지수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숨겨진 유산을 찾아낸 그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완전한 진실과 정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